혹시 아침을 간단히 먹는다면서 시리얼이나 식빵, 떡 같은 것을 먹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혈당과 식욕, 그리고 체중 변화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우리 몸의 혈당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데, 이때 첫 음식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몸은 과도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급격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즉 시리얼, 빵, 떡, 과자 같은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가공 탄수화물은 통곡물보다 흡수 속도가 빠르고 혈당과 인슐린 반응을 더 크게 일으킵니다.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되면 혈당은 다시 급하게 떨어지면서 손이 떨리고 집중이 흐려지고 단 음식 생각이 강하게 올라오는 혈당 낙하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초콜릿, 커피, 과자 같은 빠른 간식을 찾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다시 혈당을 올리고 또 떨어뜨리는 하루 종일 반복되는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리얼과 빵. 시리얼은 곡물을 압착해 가공하고 여기에 설탕과 향, 기름을 더한 식품이 많습니다. 보고된 연구들을 보면 시리얼은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통곡물보다 혈당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여기에 우유가 더해지면 유당까지 작용해 혈당 반응이 더욱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흰 빵, 흰 떡, 라면, 과자 역시 껍질과 섬유질을 제거해 당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아침을 가볍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정반대로 가장 무거운 부담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공복 커피는 속과 혈당을 동시에 자극한다. 아침에 커피 먼저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공복의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해 혈압, 혈당, 위산을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속쓰림, 울렁거림, 심장 두근거림 등이 생기기 쉬운 이유입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아침에 첫 음식으로 마시지 말자는 것입니다. 셋, 유동식 아침이 포만감을 유지 못하는 이유. 죽, 미음, 스프, 미숫가루처럼 쉽게 삼켜지는 음식들은 씹는 과정이 부족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연구에서도 액체 반액체 식사는 같은 열량이라도 고용식보다 포만감이 낮고 혈당 상승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침 첫 음식일수록 후루룩 먹는 방식보다는 씹히는 음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넷, 고구마도 공복에는 혈당을 올릴 수 있다. 고구마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복에 단독으로 먹으면 전분과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또 일부 성분이 위를 자극해 속이 답답한 느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아침 식사 이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의 첫 음식이 혈당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하루를 만든다.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가 줄고 오전 배고픔이 줄며 과식 충동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럼 아침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아침 식사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은 씹히는 단백질을 손바닥만큼 먹는다. 아침에는 단백질을 액체나 가루 형태가 아닌 반드시 씹히는 형태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씹는 과정이 있어야 위와 장의 신호가 활성화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충분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무가당 그릭 요거트 반컵, 콩류 반컵, 생선 한 토막 이러한 음식이 좋습니다. 프로틴 음료, 가루 쉐이크, 단백질 스낵처럼 삼키기만 하면 끝나는 단백질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채소와 통곡물도 함께 섭취한다. 단백질은 든든하지만 속이 무거워지거나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은 소화를 부드럽게 돕고 통곡물은 오전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천천히 제공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을 때는 채소 한 줌, 통곡물 소량을 함께하면 좋습니다. 이 조합은 아침 이후 4시간 이상 식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되며 단백질 반, 채소 3분의 1, 통곡물 3분의 1로 구성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조합은 피한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단맛이 강한 잼시럽,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 햄, 소시지, 베이컨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은 적어지고 식욕은 반대로 자극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은 편한 조합보다 대사가 차분해지는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알려드리는 4가지 조합을 번갈아 먹기만 해도 아침 식사 구성의 기본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 달걀 2개, 양배추 또는 오이, 통밀빵 반장 또는 귀리 1숟가락. 둘, 두부 반모, 김깻잎 상추, 통곡물 크래커 소량. 셋, 콩류 반컵, 샐러드 1접시, 견과류 1작은 숟가락. 넷, 무가당 그릭 요거트 반컵, 블루베리 소량, 삶은 달걀 1개.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 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손바닥만큼의 씹히는 단백질 채소 한 줌, 통곡물 소량을 곁들이는 것, 이 단순한 구조만 지켜도 혈당, 포만감, 식욕 억제, 근육 유지 효과가 있고 하루 전체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아침 단백질 식사가 효과를 내려면 지속 가능한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침 단백질 식사를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메뉴를 고정식처럼 정한다. 아침 식사는 매번 새롭게 고민할수록 실천율이 떨어집니다. 선택 피로가 쌓이면 사람은 다시 빵, 과자, 커피처럼 쉬운 선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백질 기반 아침 메뉴를 2-3가지로 고정해 놓는 것입니다. 달걀 기반 메뉴, 두부 또는 콩 기반 메뉴, 그릭 요거트 기반 메뉴, 생선 또는 통곡물 기반 메뉴, 이 4가지 중 2가지 정도만 고정 식단으로 정해두면 아침 식사에 드는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먹는 순서를 정하면 혈당이 흔들리지 않는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과 포만감 지속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에서 가장 안정적인 순서는 채소, 단백질, 통곡물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장에서 포만감 신호가 먼저 활성화되도록 도와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 상승도 완만해져 오전 내내 에너지 흐름이 안정됩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는 천천히 먹어야 효과가 커진다. 아침 단백질의 포만감은 속도를 늦출수록 더 오래 갑니다. 빠르게 먹으면 포만감을 만드는 신호가 뇌에 전달되기 전에 음식을 다 먹게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껴서 과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씹는 5분이라도 천천히 씹어 먹으면 단백질의 소화 속도와 장 신호가 맞물려 식욕 조절 효과가 훨씬 길게 이어집니다. 네 번째, 아침 식사 후 짧은 움직임이 루틴을 완성한다. 단백질로 아침을 안정시켰다면 그 이후의 작은 행동이 혈당과 근육 대사에 추가적인 안정 효과를 줍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있지 말고 집안 천천히 걷기, 정리, 정돈 간단히 하기, 창문 열고 환기시키며 움직이기와 같은 가벼운 활동을 10분만 해보세요. 이 정도 움직임만 있어도 식후 혈당이 부드럽게 떨어지고 근육이 하루의 대사 리듬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한 주 동안 반복하면 식욕과 에너지가 달라진다. 아침 단백질이 습관이 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 오전 배고픔이 거의 사라진다. 둘, 점심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셋, 단 음식을 찾는 충동이 약해진다. 넷, 오후 피곤함이 감소한다. 다섯, 저녁 폭식 빈도가 줄어든다. 이 변화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 체계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침 단백질 습관은 결국 몸이 스스로 과식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생활 전략입니다. 아침 단백질 식사가 몸에 안정감을 주기 시작하면 그 효과를 더 오래 강하게 이어주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보조장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로 수분을 보충하기. 밤새 몸은 수분을 잃은 상태로 아침을 맞습니다. 아침 단백질 식사와 함께 미지근한 물을 300ml 정도 마시면 소화가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족해지기 쉬운 미량 영양소를 아침에 함께 채운다. 나이가 들면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 같은 영양소의 흡수율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아침 단백질 식사와 함께 이 미량 영양소를 식품으로 보완하면 대사 흐름과 면역 반응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달걀로, 마그네슘은 견과류로, 미네랄은 해조류로, 칼슘은 그릭 요거트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흡을 고르게 만들어 하루의 긴장을 낮춘다. 아침은 신경계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호흡을 조금만 안정시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부드럽게 맞춰집니다. 특히 단백질 식사 후 천천히 호흡하면 몸의 흡수와 소화 작용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반응도 완화됩니다. 코로 4초 동안 서서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쉬기를 서너 번 반복하면 됩니다. 아침 단백질 습관이 정착되면 몸은 아주 느리지만 확실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 일주일이면 식욕의 패턴이 달라진다. 아침 단백질 식사는 불과 며칠만 지나도 식욕의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하나, 오전 배고픔이 줄어든다. 둘,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약해진다. 셋, 식사량을 억지로 줄이지 않아도 된다. 넷, 점심 선택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다. 두 번째 변화, 한 달이면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의 에너지 사용 방식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동안 흔들리던 혈당 곡선이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기 시작하고 오후 피로감이 줄어들며 감정의 오르내림도 완화됩니다. 세 번째 변화, 세 달이면 근육과 체중의 흐름이 달라진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일 뿐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신호를 활성화합니다. 세 달 정도 꾸준히 아침 단백질을 지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 근육량 감소 속도가 느려진다. 둘, 몸의 균형감이 좋아진다. 셋, 계단 오르기나 일상 활동이 편해진다. 넷, 체중의 방향성이 부드럽게 바뀐다. 이 시기부터는 다이어트라기보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생활 전략에 가까워집니다. 네 번째 변화, 6달이면 삶의 리듬이 재정비된다. 아침 단백질 습관이 반년쯤 지속되면 몸의 전체적인 리듬이 새롭게 정렬됩니다. 몸이 안정적으로 깨어나고 안정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연스러운 순환이 자리 잡습니다. 아침 단백질 식사는 한 끼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침 한 번을 바꾸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안정되고 세 달과 6달 사이에 몸의 전반적인 회복력이 바뀝니다. 아침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중심에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평생의 리듬을 바꾸는 큰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보탬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